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문옥순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경로당 다니며 살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가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딸 하나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가끔 전화로만 안부 묻고 지내요. 요즘 제 일상은 거의 경로당이 전부라고 봐야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경로당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점심때 되면 무료 도시락 나눠주거든요. 10년째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늘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경로당 청소부로 일하는 최정자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저보다 5살 많은 78세인데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경로당 청소하고 화장실도 닦고 그래요. 그런데 옷차림이 늘 남루하고 말수도 없어서 다른 할머니들과 어울리지를 못해요. 도시락 먹을 때도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드시고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시당하는 분위기였어요. 가난해 보이고 교육도 못 받은 것 같고 그런데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9시쯤 경로당에 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청소하던 정자 할머니가 안 보이더라고요. 정자 할머니는 어디 갔지? 박 이장님이 말했어요. 아침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쓰러졌다고 해. 쓰러졌다고요? 응, 김말순이가 발견했어. 119 불러서 병원에 갔어. 정자 할머니가 쓰러졌다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사니까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어느 병원으로 갔대요? 그게 박 이장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뭐가요? 119 구급대원들이 정자를 보고 뭔가 확인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 어떡해요? 처음엔 일반 구급차로 오려다가 중간에 고급 구급차로 바뀌었다고 해. 의료진도 더 많이 왔고 이상했어요. 정자 할머니 같은 분한테 왜 그런 특급 대우를 해주는지. 어느 병원으로 갔는데요? 시내 대학병원이래. 그것도 VIP실로. VIP실이요? 다른 할머니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VIP실에? 돈이 어디서 나와? 뭔가 이상하네. 저도 궁금해졌어요. 정자 할머니는 늘 낡은 옷 입고 다니고 점심 도시락도 고마워하며 드시는 분인데 갑자기 VIP실이라니. 오후에 딸 순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경로당 청소하시던 분이 쓰러졌다면서요? 응, 정자 할머니. 근데 이상하게 VIP실에 입원했다는데. VIP실이요? 혹시 보험이 좋으신가? 글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엄마, 한번 문병 가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같은 경로당 다니시는 분인데. 사실 정자 할머니와는 거의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인사 정도만 하고.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궁금했어요. 다음 날 오후에 경로당 할머니들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문병을 가는 게 맞나?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VIP실이면 들어갈 수 있을까? 대학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정자 할머니, 아니 최정자 환자 병실 좀 알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정자 환자분 말씀이시죠? 네. 15층 VIP실 1501호입니다. 그런데 면회 제한이 있어서
면회 제안이요. 네, VIP 환자분이라서 병원장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VIP 환자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이상했어요. 그럼 병원장님께 연락해 주세요. 같은 마을 경로당 사람들이라고. 잠시 후에 병원장님이 직접 내려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자 환자분과 같은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런데 정자 할머니 상태는 어때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로와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며칠 안정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VIP실에? 병원장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최정자 환자분은 저희 병원의 특별한 후원자십니다. 후원자요? 네, 10년 넘게 병원 발전기금을 후원해주고 계세요. 할머니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정자 할머니가 병원 후원자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연애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자 할머니께서 마을 분들이 오시면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15층 VIP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머니들이 수근거렸어요. 정자가 병원 후원자라니. 어떻게 그런 돈이 있지?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나 봐. 1501호에 들어가니 정말 고급스러운 병실이었어요. 넓고 깔끔하고 간병인도 있고. 정자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평소 입던 낡은 옷이 아니라 병원에서 준 고급 환자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어울렸어요. 평소에 몰랐던 품격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정자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자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멀리서 와줘서. 몸은 어때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했나 봐. 그런데 할머니, 병원장님이 후원자라고 하던데. 정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 그걸 알게 됐구나. 정말이에요. 그래, 사실 좀 도울 일이 있어서. 어떻게 그런 돈이? 그건 복잡한 얘기야. 정자 할머니가 말을 흐렸어요. 그때 간병인이 말했어요. 할머님, 너무 많은 말씀은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 좀 쉬셔야겠네요. 우리는 이만 갈게요. 빨리 나으세요. 병실을 나오면서 할머니들이 계속 수군거렸어요. 정자가 그런 돈이 어디서 났을까?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무시했나 봐.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정자 할머니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10년 넘게 병원을 후원할 정도의 돈이 있는 분을 우리가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그동안 정자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까요. 다음 날부터 정자 할머니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어떤 분인지,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고 싶었어요. 박 이장님이 말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또 있어. 뭐가요? 정자가 청소부 일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나? 언제였는데요? 2014년 3월이야. 그런데 경로당 무료 도시락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나? 언제요? 2014년 4월부터야. 모든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자 할머니가 오시고 바로 무료 급식이 시작된 거네. 그런 셈이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네요. 더 생각해보니까 다른 것들도 이상했어요. 정자 할머니는 청소할 때도 남들과 달랐어요. 청소 도구를 본인이 다 사오시고 화장지나 비누 같은 것도 항상 넉넉하게 준비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당연하게 생각했지. 맞아, 청소부니까 당연히 그런 거 준비해 와야 하는 줄 알았어. 김말순이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한 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 언제요? 작년에 태풍 와서 경로당 지붕이 새던 때 있잖아. 아, 맞다. 그때 정자가 혼자서 수리업체 불러서 다 고쳤잖아. 그랬네. 그때 수리비가 30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정자가 현금으로 바로 계산했어. 현금으로요? 응, 그것도 망설임 없이.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맞다. 그때 정자가 괜찮다. 내가 낼게라고 했지. 우리는 고맙다고만 했는데 경로당 에어컨 살 때도 정자가 돈 보탰잖아. 얼마나 보탰는데? 150만 원. 그때도 현금으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나왔어요. 정자 할머니가 그동안 경로당을 위해 해주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데 정자는 왜 말을 안 했을까?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딸 순이와 통화했어요. 순이야, 오늘 더 알게 된 게 있어. 뭐요? 정자 할머니가 그동안 경로당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정말 많았어. 정자 할머니가 해주신 일들을 하나씩 얘기해 줬어요. 순이가 듣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동안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이에요. 순이야, 나 너무 부끄러워.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이나. 엄마,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순이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우리 경로당에 처음 오셨던 날을 기억해 봤어요.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것으로만 봤어요. 사실은 진짜 교육받은 사람의 겸손함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내일 다시 병원에 가서 정자 할머니께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던 날, 박 이장님이 급하게 경로당으로 왔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정자 할머니 집에 가봤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박 이장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직접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은행 통장이었어요. 잔고를 보니까 3억 원이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정자 할머니 통장이에요. 3억이나?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은행에. 더 뒤져보니까 정말 여러 은행 통장들이 나왔어요. 다 합치면 10억은 넘을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 놀라운 건 후원 증서들이었어요. 이건 뭐죠? 경로당 무료급식 후원 증서예요. 10년치가 다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후원 증서가 있었어요. 후원자 이름은 익명의 시민으로 되어 있었지만 후원금, 입금 계좌가 정자 할머니 통장 번호와 똑같았어요. 그러면 정자 할머니가 우리 경로당 도시락을 10년간 후원해 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실제로는 우리 점심을 대주고 있었다니. 세 번째는 면사무소 서류들이었어요. 이건 또 뭐죠? 마을에 관 보수비, 경로당 난방비,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다 정자 할머니가 낸 거예요. 서류를 하나씩 보니까
더욱 놀라웠어요. 마이너스 2015년 경로당 지붕 수리비 500만 원. 마이너스 2017년 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 300만 원. 마이너스 2019년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200만 원. 마이너스 2020년 코로나 때 마을 방역비 100만 원. 마이너스 2022년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 150만 원. 모든 게 익명 기부로 되어 있었지만 계좌 추적하면 다 정자 할머니 돈이었어요. 이게 정말 정자 할머니가 한 일이에요. 틀림없어요. 김 사무장한테 확인해 봤거든요. 김 사무장님이 경로당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사무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네, 사실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10년 전부터요? 정자 할머니가 처음 후원하러 오셨을 때부터요. 그런데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왜 비밀로 하려고 했을까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굳이 알릴 필요 없다고. 그럼 정자 할머니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울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동산이요? 네, 오래전에 서울 강남에 땅을 사두셨는데 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 서울에서 식당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번 돈으로 강남의 땅을 몇 개 사두셨는데 그게 지금 엄청난 값이 된 거래요. 그런데 왜 시골로 내려와서 청소부 일을 하세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셔서 그런가. 딸 순이에게 전화했어요. 순이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정자 할머니 얘기인데 엄청난 부자였어. 네. 경로당 도시락을 10년 동안 후원해온 게 정자 할머니였어. 정말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장님이 정자 할머니 집에서 서류들을 발견했어. 그럼 그동안 도시락 먹으면서 정자 할머니가 사준 거 먹고 있었던 거야. 순이가 한참 말이 없더니 말했어요. 엄마, 부끄러우시죠? 왜?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맞았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른 할머니들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다들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정자를 뭘로 봤던 거야. 맨날 무시하고 도시락도 우리가 공짜로 먹는 줄 알았는데 정자 할머니 돈으로 먹고 있었던 거네. 박 이장님도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나는 어쩌면 좋지. 맨날 청소 잘못했다고 구박했는데 경로당에서도 구석에 앉으라고 했고 도시락도 마지막에 주고 생각해보니 우리가 정자 할머니한테 정말 못했어요. 경로당에서 제일 구석 자리에 앉게 하고 화투할 때도 끼워주지 않고 도시락 나눠줄 때도 제일 나중에 주고 그런데 그 도시락이 정자 할머니 돈으로 만든 거였다니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너무 부끄러워. 정자 할머니한테 사과해야 해. 다음 날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자 할머니를 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어요. 검소하게 사시면서 조용히 남을 도우신 분이구나. 정자 할머니 저희가 알게 됐어요. 뭘? 경로당 도시락. 할머니가 후원하신 거. 정자 할머니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 그걸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말할 필요가 있나? 내가 좋아서 한 일인데. 그래도 나는 돈이 좀 있어서 쓸 일이 없었어. 혼자 살면 뭐하러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해? 그렇다고 해도 너희들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는 게 좋았어. 정자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까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정자 할머니의 호의로 살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있었다니.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우리가 할머니를 무시했어요. 정작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오히려 고마워. 뭐가요? 경로당에서 청소할 일 주고 같이 밥도 먹게 해주고. 그런데 그 밥이 할머니 돈으로. 그게 뭐 어때? 혼자 먹으면 맛없는데 여럿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몰라봤구나. 그때 간병인이 말했어요. 할머님, 그런데 마을 분들이 모르시나 봐요. 할머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다른 일도 더 있어요? 간병인이 서류 파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그 안에는 정자 할머니가 지금까지 한 모든 후원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보니까 경로당 도시락만이 아니었어요. 마을의 거의 모든 복지 사업에 정자 할머니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진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정자 할머니, 그런데 왜 굳이 청소부 일을 하셨어요? 간병인이 정자 할머니를 대신해서 대답했어요. 할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혼자지대만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고. 외로워서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일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럼 돈은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정작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맞아. 나는 돈이 많아도 쓸 곳이 없었어. 혼자 사니까. 그럼 후원은 왜 익명으로 하셨어요? 사람들이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요? 응, 나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부담 말야. 정작 할머니는 정말 깊이 생각하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익명으로 후원하시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청소부 일까지 하셨던 거예요. 할머니, 그런데 서울에서는 뭘 하셨어요? 식당했어. 30년 동안. 어떤 식당이요? 중국집. 서울 강남에서. 김 사무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정자 할머니께서 젊을 때 서울 강남에서 중국집을 하셨는데 그때 장사가 정말 잘 됐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잘 됐길래. 그때 번 돈으로 강남 땅을 몇 군데 사두셨는데 지금 그게 엄청난 값이 됐어요. 그럼 정말 부자시네요. 할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 쓸 곳이 없는데 정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뭐가 필요해. 그래도 차라리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있었어요. 할머니, 그럼 왜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서울에 계시면 더 편하실 텐데. 서울은 너무 바빠. 사람들도 차갑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좋아. 사람들이 정이 많고. 우리가 정작 할머니를 무시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할머니,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행복하셨다고요? 응, 10년 동안 매일 사람들과 함께 밥 먹을 수 있었잖아. 정작 할머니에게는 그게 제일 소중했던 거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시간이. 병실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숙연해졌어요.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외로운 할머니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이야. 우리가 정작 할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게 10년 동안 이제라도 제대로 보답해야지. 집에 돌아와서 순이와
또 통화했어요. 순이야, 오늘 정자 할머니 얘기를 더 들었어. 어떤 얘기요? 정자 할머니의 서울 생활과 시골로 내려온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엄마, 그분은 정말 외로우셨겠어요. 그래, 자식도 없고 혼자서. 그런데 10년 동안 혼자서 그 많은 일을 하셨다니. 순이야, 엄마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엄마, 이제라도 잘하시면 돼요. 그래,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또 생각해 봤어요. 정자 할머니 같은 분을 우리 곁에 두고도 몰라봤다니. 진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요. 조용히, 묵묵히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위대한 거구나.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간병인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우리는 말을 잃었어요. 정자 할머니가 지난 10년간 우리 마을을 위해 한 일들의 목록이었거든요. 경로당 무료 급식만 해도 10년간 내년 12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은 매월 20명한테 각각 50만 원씩 주셔서 총 6천만 원. 마을 공공시설 보수비로 5천만 원. 우리 마을 아이들 대학 등록금 장학금으로 3천만 원. 응급의료비 지원으로 2천만 원. 그 밖에 복지 사업으로도 1천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총액이 거의 3억 원에 달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님께서 직접 정리해 두신 겁니다. 왜 이걸 정리해 두셨을까요? 언젠가 공개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라고 하셨어요. 정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내가 죽으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그때 당황하지 않도록. 할머니, 괜찮아. 나는 돈 쓸 곳이 없어서 이렇게라도 쓰는 게 좋아. 집에 돌아와서 딸 순이와 긴 통화를 했어요. 순이야,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왜요? 정자 할머니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정자 할머니가 한 모든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순이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엄마,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동안 그분을 무시했어. 그럼 이제부터라도 잘 해드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이 생각났거든요. 정자 할머니가 경로당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봤어요. 2014년이었나? 그때 정자 할머니가 청소 일을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우리 반응은 어땠을까요? 청소는 누가 시켰어? 돈은 얼마나 받을 건데 제대로 할 수 있어? 되돌아보니 우리가 정자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무례했어요. 그리고 도시락 시간마다 정자야, 너는 저쪽 구석에 앉아. 우리가 먼저 받고 남으면 줄게. 내가 무슨 반찬 투정이야.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경로당에 가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밤새 잠 못 잤어. 나도 정자한테 너무 미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박 이장님이 제일 심각했어요. 나는 이장으로서 정말 잘못했어. 왜요? 정자가 청소부 일 하겠다고 했을 때 월급도 제대로 안 주려고 했거든. 얼마나 주려고 했는데요? 한 달에 30만 원. 그것도 아까워했어. 30만 원이요? 그런데 정자가 그러더라고. 돈은 안 받아도 된다고. 돈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응. 그냥 경로당에서 밥만 같이 먹게 해달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정자 할머니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청소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워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구박했지. 더 생각해 보니까 정자 할머니가 경로당에 오신 시기와 무료 도시락이 시작된 시기가 똑같았어요. 정자 할머니가 오시고 나서 바로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건가? 뭐가? 정자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도시락 후원을 시작한 건 아닐까?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시면서 외로우셨던 정자 할머니가 경로당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싶어서 아예 무료 급식을 후원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정말 우리가 너무했어. 정자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매일 구석에 앉아서 혼자 드시면서 김 사무장님이 경로당에 오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무장님, 우리가 정자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10년 동안 우리가 정자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얘기해 드렸어요. 김 사무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정자 할머니께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요? 마을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미안해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지내셨던 거구나. 사무장님, 우리가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정자 할머니께서 퇴원하시면 제대로 된 대우를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요? 경로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도시락도 제일 먼저 드시게 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 딸 순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정자 할머니 언제 퇴원하세요? 내일 모레래. 그럼 제가 서울에서 내려갈게요. 왜?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너는 정자 할머니 잘 모르잖아. 그래도 엄마가 10년 동안 도시락 먹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 순이 말이 맞았어요. 정자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기도 했던 거예요. 마을에 관해서 정자 할머니 퇴원을 맞아 환영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었어요. 그런데 박 이장님이 걱정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자 할머니가 이런 걸 알게 된 걸 좋아하실까? 왜요? 혼자 조용히 하고 싶어서 익명으로 하신 건데 이렇게 공개되면 맞는 말씀이었어요. 정자 할머니는 분명히 조용히 하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사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정자 할머니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럼 내일 병원에 가서 물어볼까요? 네, 그게 좋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 정자 할머니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다음 날 오전에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정자 할머니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어제 저희가 할머니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뭘? 할머니가 그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정자 할머니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 그걸.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저희가 10년 동안 할머니를 몰라봤어요. 정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서 제지하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괜찮았다고 했잖아.
할머니,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저희가 마을 사람들에게 할머니가 하신 일을 알려도 될까요? 정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고 싶은데 할머니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은인이세요. 은인이 무슨, 정말이에요. 할머니 없었으면 우리가 10년 동안 무료 도시락도 못 먹었을 거고, 마을도 이렇게 좋아지지 못했을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무 거창하게는 하지 마. 네, 작은 감사식 정도로만. 너무 큰 행사는 부담스러워. 알겠어요. 정자 할머니가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 그런데 언제 퇴원하세요? 의사가 이틀 후면 된다고 해. 그럼 그때 맞춰서 준비할게요. 고마워, 옥순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김 사무장님께 전화드렸어요. 사무장님, 정자 할머니가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이틀 후에 퇴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연락드릴게요. 경로당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께도 알려드렸어요. 정자 할머니가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요? 네, 이틀 후에 퇴원하시니까 그때 감사식을 하기로 했어요. 모든 할머니들이 기뻐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겠네.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준비할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감사패도 만들고 꽃다발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께도 연락드리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가짐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자 할머니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딸 순이도 서울에서 내려오겠다고 했어요. 엄마, 저도 정자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워, 순이야. 그리고 엄마께서 10년 동안 도시락 드실 수 있게 해주신 분인데 당연히 배워야죠. 순이 말이 맞았어요. 정자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이틀 후면 정말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우리 마을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감사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자 할머니가 퇴원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을회관에 모였어요. 평소엔 20명 정도만 모이는데 이날은 50명이 넘게 왔어요. 소문이 퍼져서 옆마을 사람들까지 구경 오더라고요. 정말 청소부 할머니가 10년 동안 후원했다면서 3억이나 쓰셨다고. 우리 마을도 그런 분 계시면 좋을 텐데. 마을회관 앞에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어요. 최정자 할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의 은인. 오후 2시쯤 정자 할머니가 딸 순이와 함께 도착하셨어요. 현수막을 보시더니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를 위한 감사식이에요. 감사식이라니. 뭘 그렇게까지.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정자 할머니가 더욱 당황하시더라고요. 박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마을의 은인인 최정자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사과입니다. 박 이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자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놓고 정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장님 뭐 하세요? 10년 동안 할머니를 무시하고 구박한 거 용서해 주세요. 마을회관이 조용해졌어요.
이장님이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청소부 일 하겠다고 했을 때 월급도 제대로 안 주려고 했습니다. 이장님, 경로당에서도 구석자리에 앉으시게 하고 도시락도 마지막에 드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할머니 돈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이장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10년 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서 3억 원이나 써주셨습니다. 3억 원이요. 내 경로당 도시락뿐만 아니라 마을의 관수리, 독거노인 지원, 장학금까지. 김 사무장님이 나와서 정자 할머니가 한 일들을 하나씩 발표했어요. 들을수록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몰랐던 일이 이렇게 많았네. 정자 할머니가 다 해주신 거였구나. 제가 마이크를 받았어요. 정자 할머니, 저도 사과드려야 할 일이 있어요. 뭐가요? 할머니가 경로당에 처음 오셨을 때 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어요. 옥순이 가난해 보이고 배우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할머니는 저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는데 저희가 몰라봤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나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자야, 나도 미안해. 화투할 때 끼워주지 않아서 미안해. 도시락 투정한다고 눈치 줘서 미안해. 마을 회관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정자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다들 뭘 그렇게. 나는 괜찮았어요. 괜찮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뭐가요? 혼자 살면서 이렇게라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정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돈이 많아서 쓸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래도 저희가 너무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 도시락 맛있게 드시는 걸 보는 게 제일 좋았어요. 정자 할머니 말을 들으니까 더욱 죄송했어요. 김 사무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최정자 할머니께 우리 마을 명예주민 1호로 감사패를 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정자 할머니가 감사패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 이제는 저희가 할머니를 모셔야죠. 맞아요. 경로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으셔야 해요. 도시락도 제일 먼저 드셔야 하고요. 정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도 돼요. 안 됩니다. 이제는 대우가 달라져야 해요. 딸 순이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어머니들, 저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정자 할머니 모시듯 할 거예요. 마을 청년회에서도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저희 마을의 자랑입니다. 정자 할머니가 꽃다발을 받으시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행사가 끝나고 경로당으로 돌아왔어요. 정자 할머니를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어요. 도시락 시간이 됐을 때도 정자 할머니께 제일 먼저 드렸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정자 할머니가 도시락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상하네, 같은 도시락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맛있지? 왜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자 할머니도 그동안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던 거구나. 우리가 무시하는 게 느껴지셨을 텐데도 참고 계셨던 거구나.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딸 순이와 통화했어요. 순이야,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어. 네, 저도 감동받았어요. 정작 할머니 같은 분을 몰라봤다니. 이제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이에요. 그래,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려야겠어. 엄마도 정작 할머니처럼 살아보세요. 뭐, 남들이 몰라줘도 조용히 선행하는 거요. 순이 말이 맞았어요. 정작 할머니한테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조용히 남을 도우는 사람이구나. 그 일이 있고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경로당과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자 할머니는 이제 경로당의 중심이 되셨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시고 다른 할머니들이 모든 일을 여쭤봐요. 정자 할머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는 정자 할머니가 어색해 하셨어요. 나는 그냥 예전처럼 지내도 돼. 안 돼요. 할머니는 우리 마을의 어른이세요. 점심시간에도 달라졌어요. 정자 할머니께 제일 먼저 도시락을 드리는 건 당연하고 다들 정자 할머니 옆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정자 할머니, 오늘 반찬 맛있지요? 내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저희가 뭘 했다고. 다 할머니 덕분인데. 화투를 칠 때도 정자 할머니가 중심이에요. 할머니, 이번 판은 할머니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화투를 잘 못 치는데.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정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화투를 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박 이장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자 할머니, 마을에서 뭔 일 있으면 할머니 의견부터 들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어요. 할머니가 우리 마을을 가장 많이 생각해 주셨잖아요.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정자 할머니 이야기가 소문나서 다른 마을 사람들도 구경 와요. 정말 청소부 할머니가 10년 동안 후원하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런 분을 몰라봤을까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우리 마을에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세요. 숨은 성인 같은 분이에요. 한 달 전에는 시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정자 할머니께 표창장을 드렸어요. 지역사회 공헌 대상. 정자 할머니가 표창장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걸. 할머니, 받으셔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신문에도 나왔어요. 10년간 3억 원 기부한 숨은 천사. 기사를 보니까 뿌듯했어요. 딸 순이도 서울에서 신문을 보고 전화했어요. 엄마, 정자 할머니 신문에 나오셨네요. 응,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 정말 자랑스러워요. 순이야, 너도 가끔 내려와서 정자 할머니께 인사드려. 네, 다음에 내려갈 때 꼭 뵐게요. 2개월 전에는 정자 할머니 생신이었어요. 경로당에서 생일잔치를 크게 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왔어요. 정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고마워요. 당연하죠. 할머니 생신인데 케이크를 자르시면서 정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생일은 처음이에요. 왜요? 혼자 살다 보니까 생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냈거든요. 이제부터는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정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살아있길 잘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도 울컥했어요. 그동안 정자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지난주에는 정자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발표하셨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도시락 후원하겠어요. 할머니,
그리고 다른 마을 경로당도 도와드리려고 해요. 다른 마을도요? 네, 우리 마을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까지 생각하시다니. 김 사무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모범 마을로 선정됐어요. 정말요? 네, 도청에서 상금 500만 원도 주신대요. 그 돈은 어떻게 써요? 정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을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세요. 역시 정자 할머니셨어요. 요즘 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자 할머니를 보면서 깨달은 게 많거든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조용히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걸.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저도 작은 선행들을 시작했어요. 경로당 청소를 정자 할머니와 함께 하고, 독거노인 분들 안부도 확인하고, 다른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자 할머니처럼 살아야지. 작은 일부터 도와드리자. 마을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서로 도우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어제는 정자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옥순아, 고마워. 뭐가요? 나를 받아줘서. 할머니, 저희가 더 감사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죄송해요.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졌어. 어떡해요? 진짜 마음으로 대해주니까. 맞는 말씀이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잘해드리자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자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어제 저녁에 딸 순이와 통화했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정자 할머니 얘기할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나도 정자 할머니한테서 많이 배우고 있어. 뭐려. 진짜 좋은 사람이 뭔지. 엄마도 충분히 좋은 분이에요. 아니야. 나는 아직 멀었어. 오늘 아침에도 정자 할머니와 함께 경로당 청소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왜? 나는 청소하는 게 좋아. 그래도 이제는 귀한 분인데, 귀한 분이 아니라 그냥 마을 사람이야. 정자 할머니는 정말 변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겸손하시고 여전히 남을 먼저 생각하세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정자 할머니는 구석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드셨는데 이제는 한가운데 앉아서 다들과 함께 웃으면서 드세요. 같은 도시락 같은 장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늘도 정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저희가 더 행복해요, 할머니.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복이에요. 정자 할머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10년 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분이 실제로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셨구나.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자 할머니처럼 조용히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삶인 것 같아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